월 배당을 하는 종목들은 2월에도 분배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 배당을 하는 21종목 2월 분배금 하고요. 월 평균 분배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수익률도 같이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본론 들어가기 전에 2월 한 달 동안 지수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오늘 2400을 깨고 내려갔지만 그래도 2400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2월 한 달간은 2400대에서 쭉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중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 미국 지수도 한 달 동안은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2월 초에는 12,200 정도 되었지만 현재는 11,400 정도로 지수가 약 80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시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주가 수익률이 괜찮았는데요. 환율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100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배당 ETF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미국 지수의 영향보다는 환율 영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해치가 되지 않는 종목들은 지수보다는 환율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수를 추종하는 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소울 미국 S&P는 2월 분배금은 14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평균 12원 정도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되는 분배율은 1.4%이고요. 그리고 미국 다우존스 3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는 2월 분배금이 20원이었는데요. 매달 평균 34원 정도를 배당하고 있고 연간 분배율은 1.9%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던 우리 200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이 종목이 12월에 상장을 하면서 담았던 종목들은 기말 배당금을 4월에 지급을 하죠. 그래서 월 분배도 4월부터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을 보면 소울 미국 S&P는 6%가 상승을 했고요. 미국 다우존스는 4.3%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 영향보다는 환율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200은 한 달간 2.4%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장이 지난 한 달간 약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수 정도의 하락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커버드콜 보겠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려 본 영상이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그 영상을 댓글로 링크를 해둘 테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드콜 전략으로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2월 분배금은 95원이었고요. 매달 95원씩 배당을 하면서 연간 분배율이 12%입니다. 한 달에 1% 정도를 분배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월 배당 21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분배율이 10%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200은 2월 분배금은 60원이었고요. 월 평균 63원 분배하면서 연간 분배율은 8.8% 예상됩니다. 그리고 KB스타 200도 2월 분배금은 55원이었고요. 연간 분배율은 8.6%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두 종목을 약 반년 정도 지켜보았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똑같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운용사는 다르지만 그래도 분배율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타이거 200 커버드콜 OTM이 연간 분배율은 4.5%이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은 연간 분배율이 6.2%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치고는 분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을 보면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세 종목은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200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00은 지수를 그대로 추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하락률이 약 2.4% 정도였는데요. 이 세 종목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락률을 1% 정도로 방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한 달 동안 5.1% 상승했고요.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은 4.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도 환율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 중심으로 분류를 해둔 4종목입니다. 4종목 중에서 한국장에 투자를 하는 타임폴리오가 가장 높은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2월에는 53원을 분배하고 연간 예상되는 분배율은 6%입니다. 그리고 한국판 SCHD라고 불리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2월에는 30원을 배당을 했고요. 월 평균 28원으로 연간 분배율은 3.5%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S&P 500 배당 기족은 연간 분배율이 2.3%,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은 연간 분배율은 3.3%입니다. 저는 요즘에 은행 예금들 이자를 고려했을 때 분배율이 6% 이하가 나오는 종목들은 배당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종목은 배당금을 강조를 하지만 분배율만 보면 배당주로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주가를 보면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은 5.4%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4.4%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도 4.2%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반면에 한국장에 투자를 하는 타임폴리오는 주가가 마이너스 1.2%로 2월 한 달간 한국 시장 하락 영향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니츠입니다. 5종목이 월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분배율이 3에서 4%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탁월한 분배율을 보여주는 종목은 없고요. 2월 분배금만 보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40원 분배를 하면서 평균보다 약 2배 많게 들어왔고요. 채권까지 포함해서 투자를 하는 이 종목은 2월 분배금이 38원으로 역시 평균보다 2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평균보다 분배금이 크게 들어오는 달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까지 분배율을 고려했을 때는 그냥 리츠는 ETF로 투자를 하지 말고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매달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을 보면 일본 리츠가 반등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한 달간은 2.7% 그래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 미국 리츠 두 종목은 한 달 동안 횡보를 했고요. 반면에 한국 리츠 두 종목은 2에서 3% 정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종목 3개월 수익률을 보면 괜찮죠.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숨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섹터 채권입니다. KB스타 두 종목은 만기가 있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만기가 되면 해산하는 종목이죠. 2월 분배금이 평균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23년 11월에 만기되는 종목은 2월달 분배금은 135원이었고 25년 11월에 만기되는 종목은 2월 분배금이 100원이었습니다. 평균에 거의 2배씩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두 종목도 매월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연간 예상되는 분배율이 1.7% 그리고 1%로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분배금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누어 주다가 마지막에 해산할 때 나머지 수익률을 챙겨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조금씩 주가가 우상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KB스타 금융채 액티브는 2월에는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봐왔던 월배당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분배금을 한 달 건너뛰는 종목이었는데요. 월 배당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서 분배금을 건너뛰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KB스타 중기 우량 회사채는 연간 분배율이 2.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ETF 4종목은 주가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4종목 모두 한 달 동안 주가가 조금씩 상승했고요. 장기적으로 보아도 주가가 하락한 구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ETF들은 분배율이 높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분배율을 주가 상승분이 약간은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는 두 종목도 계속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배금으로는 조금씩 채권 이자를 나누어 주다가 나중에 해산할 때는 주가 상승분으로 부족한 수익률을 메우는 구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이 두 종목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KB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두 종목은 만기 시 예상되는 수익률을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수익률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1종목 간단하게 체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부 차이가 나올 겁니다.
저는 월배당 ETF들을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는 분배금,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 상승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간 분배율이 6%가 넘어가는 다섯 종목이 있는데 타임폴리오를 제외하면 전부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커버드콜은 제사를 깎아서 분배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것이지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까지 보유를 했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연간 분배율이 12%인데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5.1%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하는 ETF 중에서는 2월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에는 한국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200과 KB스타 200은 높은 분배율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었는데요. 저번 달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주가 상승폭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달에 한국장이 반등을 한다면 이 종목들도 주가는 상승을 하고 또 많은 분배금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을 돌이켜보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모두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종목은 미국장의 지수 흐름보다는 환율을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재는 주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환율이 1,30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면 미국 지수의 흐름과 관계없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간다면 미국장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어도 이들 종목들은 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당분간 환율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월배당 ETF들은 3월 말에 다시 또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월 달에도 성투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